윤 대표님, 네, 이번에는 김호란 네,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호란 방역기획관은 이전에도 저희들이 좀 다뤘고, 임명 당시, 그러니까 정치 방역에 앞장선 사람이라는 것이고, 전문성이 네, 좀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쌓여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김호란의 정체를 놓고 의구심이 지금 증폭되고 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호란 기획관의 아버지가 네, 과거 통역당 사건으로 복역을 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과거에 통역당 사건이라고 그래서 68년도 8월 달에 제주 앞바다에서 그 간첩 행위를 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덮쳐서 체포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 무장봉기, 정부, 정복 이런 혐의로 여러 사람이 집단 그 처벌을 받았어요. 거기 나온 사람이 그 신영복 교수. 유명하죠. 좌파들의 지금도 지주죠.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왜 외국에서 온 그 과거에 김여정인가요? 왔을 때도 그런 얘기했죠. 그렇죠. 미국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런 신영복 교수가 그때 책임 비서로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그때 한명숙 남편 박성준이 이 사람도 교수죠. 청년 조직을 맡아가지고 15년형을 받았어요. 그 지금도 한명숙 구하기에 그렇게 나서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 김효란 아버지가 기세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뭐 주체 철학 노트 주로 뭐 김일성 미화하는 거겠죠. 그런 것도 쓰고 해가지고 그때 같이 복역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 신영복에 대한 그 대단한 그 애정, 청와대 왜 춘풍 추상 그거 써 있잖아요. 남한테는 봄바람처럼 하고 자기한테는 가을서리처럼 냉혹하게 하라.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반대로 하죠. 자기한테는 봄바람처럼 하고 남한테는 가혹하게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신영복 글씨예요. 신영복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영복이라는 좌파 이 지도자, 뭐 말로는 전향했다지만 전향 안 하고 죽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끝까지 저렇게 보호하는 저 문의 그 심리 상태, 그의 정신적인 문제, 이것까지도 김효란을 임명한 거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통역당에 어떻게 보면은 깊이 관련돼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신영복 사랑은 끝이 없죠. 뭐 처음처럼 더불어 이런 것들이 다 신영복 씨가 좋아했던 그리고 또 신영복이가 20년간 복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 통역당 사건이 어떻게 보면 1960년대 최대의 공안 사건으로 158명이 검거됐고 50명이 구속됐고 4명이 5명인가가 아마 사형을 당했어요. 그 주범인 김종태를 비롯해서 사형을 당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그 핵심 세력들이 신영복, 박성준 이런 교수들 아니까 뒤에 이제 교수가 됐죠. 성공회대. 그래서 지금도 성공회대 뭐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지금 뭐 거의 저 통일부 장관하던 이재정이 그것도 뭐 성공회대죠. 뭐 성공회대 시대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좌파 그의 이념에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성공회대 출신의 그 머리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세춘 씨는 고봉 기대성 조선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성리학자죠. 퇴계 이황보다 나이가 뭐 27인가 뭐 이렇게 차이가 나기 어렸는데 학문 4단 7정론 갖고 논쟁을 세게 했어요. 그래서 뭐 퇴계 제자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서로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이기 이론론 이원론 갖고 서로 맞짱을 든 광주 쪽에 그 굉장히 장성입니다. 유명 전남 장성의 고봉 기대성, 하서 김인우 이런 분들이 호남 성리학계의 태조들이죠. 그래서 퇴계는 이제 저 안동 이쪽에 있었잖아요. 그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많이 했다. 학문적 이렇게, 토론을 한 거죠. 나이와 관계없이 토론을 많이 했는데. 가장 바람직한 그런 담론 논쟁을 벌인 것이죠. 그래서 기세춘이라는 사람도 그 후손인데 좀 너무 통역당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좌파, 김일성, 우상화 뭐 이런 데 앞장선 거 아닌가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감옥 그 처벌받은 이후에는 또 한학, 뭐 노자, 장자, 뭐 이런 쪽을 뭐 연구를 많이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한 그러니까 85세 정도 예, 됩니다. 5.16 혁명 나서는 예. 입산도 오고 예. 이거 틀렸다 그래가지고 무장투쟁에 네. 나오고 통합혁명 네. 뭐 그런 쪽에도 많이 했고 서울시에도 근무하다가 아마 이렇게 체포가 된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석방이 된 뒤로는 뭐 평화통일연구회, 4월 혁명연구회, 전북 민주동회, 네. 무슨 동학혁명연구회 이런 쪽에 어떤 그 시민단체 활동도 많이 했고 동양 철학에 상당히 심취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인문학의 대가다 이럴 정도로 뭐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신영복, 기세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진정한 인문학자 이렇게라고 뭐 문재인이가 칭찬했다는 어디 보도가 있는 것도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묵자, 장자, 예수와 묵자, 뭐 성리학 개론, 논어 강의 뭐 이렇게 많은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상적으로 감옥에서 나와서는 이런 신영복 교수, 기세춘 씨 이런 사람들이 동양철학, 인문학 쪽에 이렇게 정진을 많이 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도 신영복의 책 강의라든가 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든가 이런 책 몇 권 있습니다만은 공부는 좀 많이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효란을 그 방역 담당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한 거 보면은 문재인이 하여튼 신영복이라든지 이런 그 기세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무한 애정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친문 친노들은 대모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과거 교주 신원운동과 비슷하게 한명숙 신원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지난번에 딱 무산을 시켰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뜻을 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감찰도 오고 그러잖아요.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든 뒤집으려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문재인과 그런 통역당 사람들 과의 그런 어떤 뭐 진한 정신적 교감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에 김호란이 많은 논란을 빚음에도 불구하고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한 것 아닌가. 그리고 김호란도 그래서 문재인의 그런 K방역이라든가 백신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한 거 아닙니까? 김어준 뭐 방송에 뭐 시간 4번인가 나와서 시간 4번.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그 청와대로 오세훈 시장하고 박경준 부산시장 점심 자리에서 그 김호란 남편이 더불어민주당 그 출마했었거든요. 이재용 대외경제연구원장 양산에서 양산 출마해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남편하고는 관계없이 본인만 보고 한 거다.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김부겸 총리 내정자 처남이 왜 반일 종족주의 쓴 이용훈 교수잖아요. 그리고 왜 통상교섭본부장 하던 유명희 뭐 이런 사람 남편도 당이 다 다르지만 나는 그런 거 개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건 초점이 빗나간 거죠. 초점이 어긋나고 지금은 김호란이라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적합하냐 이거죠. 그동안에 뭐 코로나 백신 필요 없다, 뭐 모더나 파이자 별 볼 일 없는 거다, 또 중국인 입국 금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정부가 엉뚱한 행동할 때마다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김호란 얘기를 기묘하고 기괴하고 묘하고 난장판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기모란 기괴하고 묘하고 김호란 난장판이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안 하는데 꼭 반대로 정치 방역을 한 사람인데 이걸 또 백신하고도 관계없는 사람을 방역 담당관이다 이렇게 임명한 게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데 이번에도 김호란 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사람을 저렇게 임명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 김호란의 그 정체를 보면은 문재인과 김호란과의 그 깊은 관계가 뭐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관계가 밝혀진 거예요.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문재인이
뭐 출생은 비밀도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북한 네. 함흥이죠. 네. 그래가지고 함흥이죠. 거제도로 와서 거기서 네. 출생을 한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버지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시의 무슨 과장인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사상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무슨 좌파든 어쨌든 친북이든 그런 게 관계없이 지금 이런 진영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도 뿌리를 따져보면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 과거 통역당 세력들 그 사람들이 또 성공회대라는 것을 숙주로 해갖고 거기서 교수를 하고 네. 우리나라 중요한 위치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영향들이 지금 뿌리 깊게 박힌 것 아닌가. 그렇죠. 뭐 통역당이라는 게 북한에 대한 오상어 아니겠어요? 종북. 예? 김일성을 최고로 높이 평가하고 이게 통역당인데 지금 청와대가 특히 청와대 CEO인 문이 그런 사고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대북 정책이나 대중국 저자세 외교 이런 거를 지금까지도 펼치는 게 그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호란이라는 사람이 또 방역 담당 비서관을 임명한 것도 그런 뿌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런 있습니다. 점을 지금 네. 저희들도 한번 짚어본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인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일성 전집이 있습니다. 네. 그 세기를 넘어라는. 네. 그게 이제 뭐 그냥 전집으로 해갖고 자유 시판이 된다고 그러네요. 네. 네. 과거에는 그게 불온소적이 갖고 보지도 못하게 했었던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일종의 대남비라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가 대북비라는 못하게 하면서 우리가 북한에 뿌리는 건 다 막아놓고 네. 대북 전단법 못 다 보내게 하지 막아놓고 않습니까? 우리 저쪽에서 오는 거는 무제한으로 수용하고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김우란 문제는 어쨌든 네. 문재인 대통령과의 특수한 내밀한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었구나. 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드러난 것 같고요.